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날 팀들이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본선 조추첨이 완료가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만날 팀들, 토트넘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팀들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진표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팀들을 만나게 되는지 조추첨 결과 상세하게 살펴보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립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열리던 시점에 이스탄불 개최가 추진됐었는데 계속해서 이스탄불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다른 곳에서 결승전이 열리고 튀르키예가 조금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모두 완화된 가운데 이스탄불에서 2023년 6월 달에 결승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지난 2020-2021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 지난 2021-2022 시즌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떨어지면서 챔피언스 리그와 인연을 한동안 맺지 못했죠. 2018-2019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에 기여를 하면서 그때 처음 발롱도르 후보 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그 플레이를 펼쳤고 지난 시즌 토트넘의 리그 4위를 이끌면서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럽 최고의 선수로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또 한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을 맞이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2번 포트에 속했는데요. 1번 포트에 강팀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디펜딩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영원한 독일 무대의 강자 바이에른 뮌헨,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를 모두 보유한 파리 생제르맹, 이탈리아 리그 챔피언인 AC 밀란 등이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1번 포트에서 만날 만한 팀들로는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1번 포트에 들어온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포르투갈의 챔피언 FC 포르투, 그리고 네덜란드 챔피언 아약스인데 프랑크푸르트, 포르투, 아약스를 만나려는 포트 이번에 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팀들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팀들을 만난다면 죽음의 조라고 사실상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토트넘이 그 세 팀 중에 한 팀이 프랑크푸르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토트넘이 만난 D조의 상대들은 프랑크푸르트뿐 아니라 3번 포트의 스포르팅 리스본, 4번 포트의 올랭피크 마르세유 등 마르세유를 만난 것이 조금은 이제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1번 포트와 3번 포트에서 아주 강한 팀들을 모두 피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조편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조에는 김민재 선수가 입단한 이탈리아의 나폴리가 들어갔는데요. 쉽지 않은 조예요. 1번 포트의 네덜란드의 아약스를 만나긴 했지만 2번 포트에는 매우 강력한 팀이죠.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리버풀을 만나게 됐고 또 4번 포트에도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레인저스가 들어왔습니다. B조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포르투,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독일의 레버쿠젠, 벨기에의 클럽 브리헤가 들어가면서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조금은 무난한 조편성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C조가 그야말로 죽음의 조입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인테르 밀란까지 체코 클럽 풀젠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으로서 3위로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인테르 밀란 중에 한 팀은 사실 유로파리그로 떨어져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조가 된 것 같습니다. D조의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 스포르팅 리스본, 마르세유와 한 조에 속했고요. 2조는 AC 밀란, 첼시, 잘츠부르크, 디나모 자그레브, F조가 레알 마드리드, 라이프치히, 샤흐타르, 셀틱, G조가 맨시티, 세비야, 도르트문트, 코펜하겐으로 G조도 좀 만만치 않죠. 세비야와 도르트문트도 충분히 스페인과 독일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팀들이고요. H조 파리 생제르맹과 유벤투스, 벤피카, 마카비, 하이파가 속했습니다. 토트넘이 만나게 될 팀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랑크푸르트,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로파리그 우승의 핵심 선수로서 왼쪽 윙백으로 측면 공격을 이끌었던 이제 코스티치 선수가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좀 예정되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1959, 1960 시즌의 유러피언컵 시절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이죠.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것이 최고 성적이고 차범근 선수가 레전드로서 이제 활약을 했던 적이 있는 팀인데 UEFA컵에서 1979, 1980 시즌에 차범근의 활약으로 우승을 했었고 이번에 그 대회의 후신인 유로파리그를 이제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우승을 통해서 참가한 UEFA 슈퍼컵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서 완패를 당했는데요. 어찌됐거나 한동안 또 독일 리그에서는 우승하지 못했던 1959년 이후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챔피언이 되지 못했던 실질적으로는 분데스리가 체제로 출범한 이후에는 우승을 하지 못했던 팀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아주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현재 전력면으로나 크게 걱정할 만한 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말씀드린 대로 왼쪽 윙백 코스티치를 공격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3-4-3, 3-5-2 포메이션을 많이 써왔는데요. 올 시즌 초반에 3백을 기반으로 경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티치가 떠난 이후 은디카 선수까지도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4백을 혼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당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분데스리가 3라운드 경기는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주긴 했는데 시즌 중에 이 3백과 4백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경기를 할 것 같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사실 네덜란드 리그에서 조금 부활한 기미를 보였던 1992년생의 손흥민 선수의 동갑내기 스타 독일의 마리오 게체를 이제 영입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일본 대표 선수인 카마다 다이치와 하세베 마코토가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한일 선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수들 중에서도 주목할 선수가 역시 카마다 선수죠. 카마다 선수가 지난해 인터뷰에서 유럽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카마다 선수가 기복을 보인다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도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의 주역으로서 유로파리그에서 큰 활약을 펼쳤는데 올 시즌에는 분데스리가에서도 1라운드 경기는 결장했지만 2라운드 헤르타 베를린전과 3라운드 쾰른전까지 모두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무승부에 기여를 했고 DFB 포칼 첫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4대0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래서 올 시즌 개막 4경기 만에 4골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그럼 어떤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맡게 되느냐? 일단 포백으로 경기할 때는 오른쪽 윙백 자리에는 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수비력이 좋은 야키치 선수가 이제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이 자리를 커버하는 중앙 미드필드 겸 오른쪽 윙백 겸 측면 미드필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들을 공략하기는 수월할 수 있다. 일단 야키치 선수가 전문 윙백이나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뒷공간을 내줄 수 있는 허점들을 좀 공략할 수가 있겠고요. 3백으로 경기한다면 거의 윙어에 가까운 독일의 유망주인 크나요프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뛰고 또 오른쪽 센터백으로 조금은 발 빠르고 활동 범위가 넓은 투레 선수가 서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크나요프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보니까 뒷공간을 많이 허용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또 손흥민 선수가 그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포트에 들어온 스포르팅 리스본, 포르투갈 최고의 강호 중에 하나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 포르투갈과 월드컵 대표팀을 통해서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팀들을 또 상대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현재 FC 포르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021-2022 시즌 스포르팅 리스본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대 19차례 포르투갈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2020-2021 시즌에 우승을 했을 정도로 최근에 기세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유럽 대항전에서 큰 성과는 없어요. 1964년에 컵 위너스컵을 우승한 것이 유일한 경험이다 보니까 유럽 대항전에 DNA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포르투갈 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FC 포르투와의 라이벌전 0-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윙백인 페드로 포로가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의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미드필드 라인의 전원이 경고를 받았고 또 오른쪽 센터백인 네투 선수도 이제 경고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 기술 좋고 빠른 선수들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스포르팅 리스본이다. 게다가 이제 오른쪽 윙백인 포로 선수 역시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의 뒷공간이 또 공략당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또 오른쪽 센터백인 네투조차도 이렇게 경고를 조금 허용하는 그런 수비를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이 3백 수비 스포르팅을 좀 공략할 수 있는 토트넘의 보관이 있겠다. 스포르팅 리스본에도 프랑크푸르트처럼 일본 선수가 있는데요. 일본 국가대표팀의 모리타 선수가 이제 산타클라라에서 활약을 통해서 스포르팅 리스본으로 올 여름에 이적을 했어요. 또 이 선수와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한일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포르투갈 수비수인 네투를 이제 오른쪽 센터백으로 만나게 되고 스페인 출신의 오른쪽 윙백인 포로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 포로 선수가 이제 오른쪽 풀백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매우 공격적인 선수고 많이 올라가는 선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팀 역시 3백을 쓰기 때문에 토트넘이 상성상으로 굉장히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3백이 5백까지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안 내주는 수비적인 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싶겠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는 팀들이 기본적으로 강 리그의 강팀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윙백들이 거의 윙어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실리적인 축구를 혼용해서 측면과 중앙, 하프 스페이스 공간들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포트와 3번 포트에는 그나마 약한 팀을 만났지만 4번 포트를 이제 올림피크 마르세유, 프랑스의 명문팀을 만나면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그 안에서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팀이고 이 팀이 유일하게 이 D조에 있는 팀들 중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1992-93 시즌 챔피언스리그 초대 대회에서 개편 첫 시즌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1990-91 시즌에도 준우승을
우승을 차지했었죠.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승부조작 스캔들도 있었고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전통이 있는 팀이고 또 프랑스 리그에서도 9번 우승했고 프랑스컵에서도 10번 우승할 정도로 꾸준한 팀이고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낭뜨와의 경기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낭뜨가 지난 시즌 쿠프도 프랑스 우승팀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수비수 한 명이 퇴장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겼다는 점에 있어서 팀의 밀도가 좋다고 할 수 있겠고 이 팀 역시 3-4-2-1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레전드 선수인 이고르 투도르가 감독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또 이번에 영입한 알렉시스 산체스를 가짜 9번으로 쓰는 역동적인 축구를 하고 있고 이 가짜 9번을 쓰면서 공격의 젖줄로서 좌우 측면의 윙백을 매우 공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타바레스와 클라우스 선수는 거의 윙어에 가깝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뒷공간을 내줄 수 있다. 3백의 공간적인 허점을 내줄 수 있다는 점들을 주목할 수 있을 텐데요. 올 여름에 영입한 마르세유의 핵심 선수는 역시 칠레 레전드인 알렉시스 산체스입니다. 인테르 밀란과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30대 중반의 나이로 이르면서 한때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를 이끌었던 화제를 모았던 선수잖아요. 아스널 시절도 그렇지만은 맨유에 와서도 증번 실번을 달았고 토트넘과 맨유의 맞대결이 있을 때 산체스와 손흥민의 7번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선수인데 일단은 전성기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떨어졌으나 여전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고 마르세유에서 부활을 노리고 있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까지 아스널의 왼쪽 윙백으로 뛰었던 누누 타바레스 선수는 좀 출전 기회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마르세유로 임대된 상황인데 결국엔 이 아스날 출신 선수들이 마르세유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클라우스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예요. 오른쪽 풀백도 되긴 하지만 오른쪽 윙어까지 볼 수 있는 선수로서 신체 조건도 마주 뭐 우락부락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민첩하고 빠르고 공격적인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뒷공간이 충분히 약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뒤를 커버하는 이제 은벤바 선수 같은 경우가 오른쪽 풀백도 가능한 센터백이라서 신체 조건이 뭐 키가 크기보다는 발 빠르고 전투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공격 능력, 득점 능력은 좋고 빌드업은 좋지만 기본적인 수비력에 있어서 허점을 볼 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공략할 수 있는 3백 축구를 마르세유도 하고 있다. 결국에는 토트넘이 만나게 될 세 팀이 거의 다 3백을 쓴다는 점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큰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대진표는 확정이 됐지만 아직 상세한 경기 일정과 언제 어떤 팀을 만날지는 일정 조율과 중계권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는 9월 7일 또는 8일 새벽에 열리고 2차전이 9월 14일과 15일 새벽, 3차전은 10월 5일과 6일 새벽, 4차전은 10월 12일과 13일 새벽에 열리고 5차전이 10월 26일과 27일 새벽, 마지막 6차전이 11월 2일과 3일 새벽에 열리는데 썸머타임이 실시 중인 현재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45분에 열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계 시간 등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좀 얘기 드릴 거고요. 또 챔피언스리그가 많은 경기가 열리다 보니까 일부 경기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배치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 확정되는 대로 편안하게 경기 중계에 찾아올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는 월드컵이 11월 중순에 열리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에 6차전이 모두 조별리그 일정을 마치게 되고 곧바로 대진 추첨은 16강전 추첨은 11월 7일에 열려요. 2월 달에 16강 1차전, 3월 달에 16강 2차전이 열리고 4월 달에 8강전, 5월 달에 4강전, 그리고 결승전은 이스탄불에서 6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고 염원하는 우승컵을 놓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대진 추첨상 토트넘이 무난하게 16강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조 1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다른 조의 1위를 피해서 조금 수월한 대진표를 받는다면 8강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 추첨 시기에는 2021-2022 시즌 UEFA 시상식도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 시즌 통산 14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룬 레알 마드리드가 휩쓸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올해의 감독 그리고 벤제마가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이자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벤제마 선수도 굉장히 엄청난 경기 영향력을 보이기도 했었고 현재 발롱도르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고 안첼로티 감독은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까지 이루면서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리그를 다 우승한 유일한 감독이 됐고 또 개인적으로 통산 4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면서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감독이 됐거든요. 올 시즌 2022-2023 시즌에는 콘테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